안녕하세요, 비트패시입니다. 현재는 2월 4일 오후 9시 30분이고요. 지금 오늘은 일간 현황보다는 이제 월간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비트코인이 조금 나아갈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좀 짜보려 그래요. 월간이어서 엄청나게 중기적인 관점은 아닌데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한 사이클이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는 무조건 한 파동이 더 물론 떨어져도 크게 떨어져도 고점이 한 번 더 갱신되는 그런 사이클이 남아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간으로 어떻게 될지 볼게요. 먼저 1월의 행태를 보죠. 1월 지점이 어디였냐? 1월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1월 이걸로 할게요. 1월 1일이 1월 1일에 여기 딱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내려갔냐라고 보면 사실 ABC로 내려갔다. ABC로 내려갔다. 라고 보고 다시 335 ABC로 내려왔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래가지고 와이파가 완성됐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정확히 1대1 지점을 찍지 않았죠. 어쨌든 그러면 이제 2월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2월은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걸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먼저 여기가 중기적이긴 저점이 왔나 안 왔나,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저점이 갱신될 건가 안 갱신되지 않을 건가를 가지고 갱신되지 않고 올라가면 상승 관점으로 본다는 소리고요. 갱신된다면 한 번 더 내려간다고 하면 하락 관점으로 본다고 제가 이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시나리오를 알기 위해서는 이 반등하는 지점 있잖아요. 이 반등 지점 지금 반등하는 모양이 임펄스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서 저희는 1시간 봉으로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하죠. 1시간 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이 모양 자체가 임펄스로 보여지진 않아요. 여기 이 올라온 거 있죠. 한 번에 여기 이 지점에서 올라온 지점, 여기서 팍 올라온 지점은 되게 임펄스처럼 보여요. 임펄스 같았어요. 저도 임펄스로 해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임펄스였으면 어떻게 올라갔어야 되냐? 먼저는 여기서 한 파동 더 올렸어야 됩니다. 이 정도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양보를 해서 1파, 2파, 이제 3파에 여기가 뭐 리딩으로 나온 다음에 여기에 2파로 조정이 왔으면 여기서도 올렸어야 돼요. 올리지 못하고 내려갔죠. 그래, 못 올렸다. 그래, 여기까지는 이제 양보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1파, 2파, 1파, 2파라고 하지 말고 저희는 그냥 여기가 엔딩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1이라고 봅시다. 여기가 1이면 1파, 2파라 그러면 여기서 다시 1, 2, 1, 2 이렇게 나왔어야 되고요. 이상하네요. 다시 1, 2, 1, 2, 1, 2,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는 3, 1, 2, 1, 2, 3가 3-1, 3-2, 3-3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를 아직 여기를 깨버렸죠. 그래가지고 이 관점도 깨졌고요. 만약 이 관점이 깨지지 않으려면 여기서 아마 여기서 깨지기 뭐 1, 2, 3, 4, 5 어떻게 봐도 지금 여기 자체가 임펄스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쩌면 여기서 그냥 쭉 올라가 버리면 저희는 임펄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임펄스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이제 저는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임펄스가 아니어도 위가 상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번 상승 관점, 2번 하락 관점을 이제 봐보죠. 그러면 1번 상승 관점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 상승 관점에서 임펄스 형태로 나오지 않았는데 상승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죠? 예, 리딩이 있죠. 리딩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리딩이 있으면 리딩을 봤을 때 여기가 ABC로 돼 있다고 해서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ABC로 해서 2, 그 다음에 뭐 여기가 ABC로 해서 3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4, 이렇게 5 이렇게 올라갔으면 전 리딩으로 봤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3을 여기를 뚫고 여기 아니지, 여기를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 4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기울기가 되게 이상해져요. 기울기가 이 그 리딩 형태로 보여지기 위한 기울기가 이상해지긴 하는데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서 먼저 유념을 해 두긴 두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좀 낮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안 나오고 사실 3이 아직 안 나왔다. 3이 아직 안 나오고 얘가 A, B, C 해서 이렇게 3 이렇게 4 이렇게 해서 5가 나온다 하면 리딩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그런 거를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걸 추측을 하는 게 조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길면 그것보다는 좀 더 그래서 좀 우선순위를 아래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여기서 A, B, C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3이 나온다. 3이 나온다. 1보다는 큰 게 낫겠죠.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이렇게 5가 나온다라고 하면 또 리딩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 관점이 남아 있긴 하다. 상승 관점이 남아 있긴 하다. 하지만 그러기 상승 관점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하락 관점을 더 크게 보고 있긴 합니다. 하락 관점을. 그럼 하락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이게 조정이라는 거예요. 조정. 하락에 대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조정이 와서 저점을 갱신하게 되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이렇게 해서 C가 이 정도로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저점을 깰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뭐 시나리오를 재보면 저 우선순위를 이제 아직 재지 않고 시나리오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거 좀 천천히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말하는 것들이 한 번만 본다고 해서 이해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다음 시나리오 2는 이제 시나리오 2 같은 경우에는 B파가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다. A 아니 B파가 여기서 끝나고 B 여기서 C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내려간다. 오케이.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이 정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체가 A, B, C로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1, 2, 3, 4, 5 바로 뚫어진다. 이게 세 번째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 또 그러니까 하락 관점에 대한 시나리오는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를 못 뚫으면 여기가 이제 내려간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를 만약 뚫을 경우에 그러니까 A 여기서 이렇게 B가 런닝 플랫으로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C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C가 나왔다고 치면 또 어떤 게 되냐면 이거 자체가 여기가 저항이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져서 여기서 저점을 살짝 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형식의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고요.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그치만 또 다른 시나리오로 이게 ABC로 해가지고 여기가 하나의 A 여기가 B 여기가 이렇게 C 해가지고 이 매물대 부분까지 이제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오면 어디까지 올 거냐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 거냐라고 보면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먼저 올라가면 숏을 쳐야 돼요. 올라가면 숏을 쳐야 되는데 여기에 A파의 맨 첫 번째 파동, 이 파동에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자체는 하락과 상승과 전부 다 지금 양방으로 뚫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고 보면 피보나치적으로 봤을 때 1.38이라고 보면 이 매물대 있잖아요. 여기 매물대를 한 번에 뚫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쪽 매물대를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올라가는 경우에 그러니까 조정식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또는 리딩식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만약 올라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간다.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러다가 떨어졌다가 한 파동 더 올리면
우리는 리딩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냥 떨어지면 저점을 갱신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또 여기가 아까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여기가 B로 여기까지 떨어지고 다시 C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이 매물대 있잖아요. 이 매물대는 바로 뚫기 어려울 거다라고 해서 한 48 정도까지는 최대 48 정도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다음에 저점을 굉장히 세게 뚫지 않을까. 이 경우에는 굉장히 세게 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선물하는 입장에서 하락과 상승을 이제 둘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떻게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더 중요하지. 지금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현물분들은 굉장히 좋겠지만 내려간다고 해서 또 현물분들이 또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게, 또 내려가면 또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현물을 사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뭐 사고 말고의 구간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물 같은 것, 현물은 왜냐면 저는 이거 이제 여기 저점을 갱신한다고 보고 있기도 하지만, 만약 리딩이 나왔을 때, 만약 상승 관점이 나왔을 때도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리딩이 나왔다고 해봐요. 리딩이 나왔으면 잠시만요. 제가 이평선을 좀 켜볼게요.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52평선이랑 22평선을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52평선이랑 22평선이랑 되게 이격도가 좀 있거든요. 봐보죠. 여기서 좀 이렇게 이격이 있어요. 좀 이격이 있죠. 이격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아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모아지는 지점들이 날봉으로 봐야지. 죄송합니다. 날봉으로 봤을 때 이격이 꽤 커요. 이격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A, B, C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한 파동 올려서 리딩이 나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뚫거나 뭐 어떻게 되겠죠. 뚫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정이 오면서 이 이평선들이 모아지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평선을 모아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횡보를 좀 하면서 내려가면서 이평을 모아주는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하나 뜹니다. 장대 양봉을 뜨고 내려가면서 여기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물 사시는 분은 언제 사셔야 되냐? 여기 장대 양봉이 산 다음에 여기서 횡보할 때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현물 사시는 분들은 어디서 사냐 하면 이 지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서 횡보할 때 사라는 거거든요. 여기 이 지점 여기서 꽤 횡보를 했어요. 이제 하나씩 봐볼게요. 여기서 올라가는 지점에서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횡보하다가 이평선을 모았죠. 지금 올라가면서 이격이 벌어져 있었는데 오른 다음에 이평선을 다시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장대 양봉이 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기 위해서 여기서 횡보를 합니다. 여기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현물은 여기서 사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볼게요. 여기도 이 부분에서도 여기서 한번 이평선을 다 뚫어줬는데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고 뚫어주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이평을 모아주는 역할을 했고요. 모아준 다음에 뚫고 올라간 다음 지지받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현물을 사는 포인트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현물을 사실 때는 너무 급하게 사시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월간은 이렇고요. 월간 현황은 이렇고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 다들 안전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트페이지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